한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고 조금 알게 될 것 네. 같은데 증상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가? 또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는 뭐 다른 게 아니겠지만 네. 사실은 발달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서양의학 같은 경우는 중세까지는 그런 뭐 과거에 대해 전생, 영혼 뭐 이런 그런 거 연결해서 했는데 근대에 이제 현대 오면서 근현대 오면서 아하. 정신 분석학이 이제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은 좀 배제를 하고 심리적인 어떤 학설이 프로이트나 칼 융이나 이런 분석학자들이 이제 정신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덧붙여서 의학적인 임상 증상을 덧붙여서 이제 좀 나눠놓은 거죠. 세분화해서 뭐 분노 조절 장애, 우울, 뭐 불안, 공황 장애, 뭐 이렇게 고소 공포증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오장, 이 내 육체에 있는 오장과 오. 이 감정이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황제내경 시대 때부터 연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간신비패신 노희사비공. 어. 네, 그래서 간은 분노, 노, 그다음에 심장은 기쁨, 희, 그다음에 비장은 생각, 폐는 슬픔, 그다음에 콩팥은 두려움 이런 감정과 연결이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화병 이런 말은 없었어요. 대신에 간화상념, 심화상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간의 화가 간화상념이라는 것은 간의 화가 위로 아주 불꽃처럼 올라온다 그런 뜻이고 심화상념은 심장의 화가 불꽃처럼 올라온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증상 이름으로 되었다가 한의학적으로는 장경학 선생님이 화증 그러니까 이 정신적에서 복합다단하게 오는 어떤 그런 정신병의 어떤 구조로 화증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던 분이고 이분이 사실은 한의학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해서 주석을 많이 달아요. 근데 본인이 화증이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기존과는 다른 네. 전통에서는 그냥 뭐 감기 걸렸어도 간에 화가 원래 많은 사람 네. 상한론에서는 이제 간의 화가 뭐 심해화로 감기만 걸렸어도 이제 간의 열이 심장 열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부위가 다르거든요. 아. 그런 어떤 증상으로서 왔고 그다음에 칠정 기체증이라고 해서 뭐 도인범에서도 기체 기운이 울체된다. 그러니까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사 우경공이라고 해서 이 감정 다양한 감정이 예를 들면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해야 되고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동양인인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서양인에 비해서 네. 유교적 가치관도 약간 그렇고 특히 감정을 이렇게 예 감정을 좀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네 못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도 특히 바깥으로 발산을 못하고 속으로 참으니까 오. 기운이 울체됐다. 오. 기체증, 기울증이라는 병명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화증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말한 사람은 장경학 선생님이 처음이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 이제 조선왕 실록에 심화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선조. 네. 아하. 네, 선조에 유명하시죠. 대한 그렇죠. 얘기가 사실 의안으로서는 지금 남아있는 의안, 뭐 그 전에 의안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 학계에서는 의안으로서는 이제 그게 최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트죠. 진료 차트. 뭐 일반인 진료 차트가 지금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왕에 대한 진료 차트가 네. 선조의 화병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이 부가적으로 제가 화병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화병의 인문학. 네.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 네. 이 화병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근대, 현대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문학 작품이나 실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화병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화병의 인문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 화병의 역사가 잘 나오겠네요. 문학 속에 담긴 화병의 네. 그러니까요. 결과들이군요.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오장과 감정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자면 간이라는 것은 원래 기운이 쭉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올라와야 되는 기운이 내가 어떤 뭔가를 참는 행동. 단순히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간화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간목이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뭔가 네. 내가 봄에 막 새싹이 피어나듯이 나의 감정도 하고 싶은 게
옛날 단오날 우리 여성들이 밖에 나가고 싶고 막 이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억울한 감정이 꽉 간에 쌓여요. 그게 이제 꽉 들어차 있다가 폭발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간화입니다. 간화. 네, 문득 청소년들은 나무의 목과 같은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청소년들한테 하지마, 그만해, 네. 못하게 하고 네. 억누르는 이것도 그렇죠. 청소년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럼 아이들도 화병에 노출되어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자연과 더불어서 어릴 때 뛰놀고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 잡으러 도시화되면서 다니고. 산업화되면서 사실 부모님들 마음은 내 아이가 자동차 사고 날까봐 그렇죠. 뭐 누구한테 납치당할까봐 뭐 이런 그리고 공부는 잘해야 되니까 학원은 좀 가라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활동 반경 나의 하고 싶은 어떤 행동 반경이 너무 줄어들고 네. 정해진 대로만 가고 하니까 네네. 화병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간화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화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원천지 화예요. 그래서 내 몸의 열정인데 이게 열정을 불태워서 심장이 이게 하루 종일 뛰잖아요. 낮에는 빨리 뛰고 밤에는 좀 늦게 뛰어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밤에도 공감해요. 안정이 안 되고 한밤중에도 막 그냥 빨리 뛰고 네. 번뇌하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 그러게요. 이 말씀 을 그러니까요.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 공감하시는 다 분들이 자기 굉장히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제 얘기 같고. 네. 그게 이제 좀 먹는 걸로 이어지면 그게 비화인데 네. 이게 심장의 화가 이제 화생토해가지고 심장화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양인 체질들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또 먹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걸로 그러니까 네. 비위에 열이 쌓이죠. 음. 소음에는 약간 입맛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데 네. 양인들 이제 태양인 소양인들은 입맛이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비장에 열이 생겨서 췌장에 염이 급성염이 생긴다는 거. 췌장 급성염은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폭음 폭식입니다. 아, 화난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폭은 폭. 먹는 것도 예.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그럼 급성 췌장 게. 몰 확률이 높아요. 그렇네. 그리고 이제 폐화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폐라는 것은 어떤 염증, 네. 염증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죠? 폐렴이 없이 순행돼서 이렇게 쭉 숨을 깊게 들이쉬어야 되는데 외부적인 어떤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폐에 열이 생겨서 폐렴으로 가기도 하는데 평소에 이제 폐에 화가 좀 있었다든지 네. 호흡이 짧다든지 네. 뭐 그렇다면은 좀 더 폐렴이 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음. 그리고 신장의 열이라는 것은 콩팥도 사실은 좀 서늘해야 되는데 하단전은 따뜻하더라도 등줄기는 좀 시원해야 돼요. 이렇게 네. 기운이 시원한 기운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쌓여 있으면은 신장염이 또 신장염이라는 것도 급성으로 많이 오는데 급성염이 자주 오면은 만성 신장염 와서 신장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이제 투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라라는 것은 어떤 장기에도 다 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좀 이 우라 화병을 접근을 오장으로 중심을 하였다. 서양은 어떤 정신분석,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 패턴, 네. 사건, 어떤 대상 이런 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서양의학도 훌륭합니다. 상당히 깊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동양의학은 기존에 원래 좀 예전부터 조금 심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현대 한의사들이 좀 더 연구하고 좀 많이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현인들의 어떤 이론들이 네. 많이 이렇게 심층 분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그래도 많이 분석을 해놔서 네. 많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상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체질에 따라서도 그럼 화병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동의수해본에서는 사실 정말 훌륭한 부분이 이재마 선생님이 사회, 우주와 이 사회의 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사상 체질로 나눠놓고 이론을 쭉 펼쳐졌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무슨 체질은 어떤 상체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서로는 아주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프로이트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심신물이다 해서 어떤 사건 어떤 나 아닌 어떤 우주의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은 형이상학적이죠. 가장 형이상한. 네. 그 다음에 내 신체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거 심, 나의 마음, 눈에 안 보이는 마음. 네.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내 몸, 네. 신. 그 다음에 이 지상의 물건들, 사심신물이라는 어떤 네 가지 어떤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태양인의 화병이다 하면은 태양인의 성정은 성과 정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성은 평소에
감성. 어. 평소의 감성은 약간 애성이다, 슬플 애자예요. 네.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커서 태양은 촥 이렇게 기국이 커서 어. 높은 데서 사회를 바라봤는데 사회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에 대한 마음이 평소에 있는 거예요. 애성이 있다고 표현해요. 어. 소양인 같은 경우는 거꾸로 평소에 일이 안 끝난 거, 일을 빨리빨리 헤쳐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안 해. 아. 내가 빨리 하는 거예요. 성격 급한 거죠. 소양이는 그러니까 노성이 평소에 이제 넓다. 그 말은 뭐냐면 약간의 분노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평소에도? 평소에. 예. 저 소양인인가요? 예를 들면 일에 좀 빠져 있는 사람, 일을 네. 잘 벌리잖아요, 소양인들이. 그런데 벌릴 수밖에 없는 게 잘 맞는다는 개념이에요, 또 일이. 결국은 아무도 안 나서니까 아, 나라도 해야지라는 그 딱 시작. 네. 시작이 그게 어떤 행동을 옮기는 그 감성. 그게 사실 약간의 분노의 감성과 통하는 것이죠. 혹시 원장님, 한국 사람들 비율을 따지면 소양인이 맞나요? 그럴 것 같아요. 소양인이 뭐 보통 이제 이재명 선생님은 뭐 30%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왜냐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양인의 감성이 좀 많아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양인 같은 경우니까 평소에 노성이 있어서 어떤 네. 일을 빨리빨리 해치워버리고자 하는 욕구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상황을 약간 내가라도 나서야지 어떤 분노의 의리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시기를 하든 저 사람은 사욕을 가지고 했어. 나는 사욕을 가지고 한 게 아닌데 네. 사욕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모반을 하거나 그러면은 슬픈 감정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신장이 엄청 상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네. 태음이는 이제 평소에 기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누가 뭔가 시킨 일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맡은 일을 세심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뭔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바라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방만해지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꼭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예, 반대로 이제 소민은 반대인데 소민은 평소에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니면 잘 안 맡아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소민한테는 좀 그 사람이 좀 좋아하는 거를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화병이라는 게 어떤 체질이나 다 올 수가 있긴 한데 좀 그게 분노로 드러나는 것은 좀 양인들한테 많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네. 태양인, 소양인. 소양인한테 많은 것이죠. 특히나 이제 태양인의 분노는 엄청난 분노다. 예를 들면은 뭐 한 사람의 분노가 전 나라의 어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분노가 나냐면 엄청난 그 사회적 관심 이렇게 혁명가들 있잖아요. 혁명가들이 네. 태양인이 많은데 사회가 잘 다스리지 않은 거, 뭔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혁명가적으로 들고 일어날 때 강력한 분노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서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